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섭입니다. 네. 참 이틀인데 굉장히 엇겁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반등에 좀 실패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급락세인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사실 오늘 3천 정도는 한번 찍어줄 줄 알았거든요. 사실 뭐 지수를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지만 그렇죠. 좀 이제 호재는 둔감하고 네. 사실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에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 지수가 갭이 살짝 좀 뜨고 나서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 전환한 요인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 이따가 좀 잠시 더 시장 얘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조금 무관한 부분인데 뉴질랜드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5bp 올렸다는 소식이 나는데 사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를 적게 받은 국가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뉴질랜드 그 연방은행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좀 잡고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다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머징 마켓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도 그 뉴스가 사실은 이미 좀 알려진 뉴스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부터 좀 하락이 좀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금 호재에는 좀 둔감하고 악재에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장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호재에는 민감하지 못하고 네. 악재에는 상당히 민감한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긴 한데 뭐 새로 고치면서 뭐 이렇게 심화 학습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또 오늘도 새로 고침을 이 주제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의 어떤 반등이 오늘까지는 좀 실패했다라는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가 뭐 우리나라한테 무슨 영향이 있겠어 하겠지만 그렇죠. 네. 만약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던 어떤 뭐 속도라고 할까요? 아니면 양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금씩 이제는 조이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더불어서 우리가 또 다음 주에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선반영하는 느낌도 좀 살짝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아까 한번 이제 포인트 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등이 좀 실패한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반등 실패 내지는 시장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중에서 뉴질랜드 말씀 한번 드렸고요. 사실 네. 뉴질랜드가 코로나 피해국이 아니거든요. 사실 방역을 네, 초반부터 작년부터 워낙 잘했기 때문에 확진자도 거의 안 나왔던 부분인데 뭐 전반적인 인플레 우려감들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 이후에 또 추가적인 코멘트가 조금은 악재로 좀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신 것처럼 네. 전반적으로 유동성 회수가 본격적으로 이제 초입이 들어가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은 약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일단은 좀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바로 이제 이번 달 말이죠. G20 이 정상회의가 이태리 로마에서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인가. 사실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이겠죠. 사실 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외교 안보 보좌관들이 만나서 취리해서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또 대화를 좀 시도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뉴스의 보도, 뉴스에 따르면은 G20 정상회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그 현지 당국에 통보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VIP이기 때문에 VIP가 통보를 해줘야지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의전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지금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러다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는 지금 뭐 대만에서 이 국방부 장관이 이런 코멘트를 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전에 얼마 전에 또 대만 방공 지역, 대만 방공 지역에 중국의 전투기가 또 침범을 했던 소식이 있는데 이때 이런 뉴스를 보고 이 국방부 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40년 만에 중국과 대만이 최악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코멘트를 좀 진행했던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뉴질랜드부터 시작된 이런 금리 인상 악재 속에서 미중 무역 분쟁 격화 우려감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3천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1%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온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더라도 유동성이 계속 주입이 된다면 버텨낼 수 있는데 네.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 유동성을 조금 해소하는 것 같고 때마침 뭐 엊그제 이제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 USTR에서 네. 트럼프의 어떤 무역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니면 사안이 좀 심각해지면 슈퍼 301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어떤 중미 간의 무역 갈등, 더불어서 대만 얘기는 또 정치적인 갈등, 양안 사태가 있었잖아요. 양안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계속 다 끌어와서 시장은 악재를 좀 소화하고 있는데 일단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자리인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더 하락했었던 업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일단 전략부터 가져가 볼까요? 이게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될지 하락시 매수를 해야 될지 네. 이런 생각부터 얘기 드리고 그래도 그 안에서 조금 섹터나 오늘 그동안 봐왔었던 또 소외된 업종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반등시 매도해야 될지 하락시 매수해야 될지. 저는 오히려 오늘 하락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어차피 확실하게 빠질 거면 빠르게 빠지고 보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어차피 보면 이제 시간가치 프리미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장이 이제 그 옵션 시장과 많이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었고요.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양도소득세가 이제 수급의 교란하는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네. 아직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렇죠. 아직도 지금 10월 아마 중순까지는 이 부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고요. 슬금슬금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들 매스컴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목하는 배경은 뭐냐면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프로그램 매매를 이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통상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그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기관이나 투신 쪽에서 현물을 매도가 나오거든요. 통상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프로그램 매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비용으로도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인데 지금 이제 오늘 좀 현물에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좀 찾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손절할 시기는 이미 벗어난 것 같아요.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베이스가 받쳐주는 종목들, 뭐 크게 나빠지지도 않고 크게 또 좋아지지 않을 기업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냥 그대로 저는 보유하는 전략이 더 낫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지수가 3,500, 3,600에서 4,000까지 가는 시나리오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연말까지나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상단이 많이 막혀 있는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매매 관련된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살펴봤을 때 투신권에서 금융투자 투신권에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봤을 때 한도가 어느 정도 소진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바구니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프로그램 매매 이 물량들을 어느 정도 계속 뺀단 말이죠. 예. 매도세가 나오면 셀링이 나오면서. 근데 지금 그 물량들이 어느 정도 거의 다 저는 소진됐다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현물에서 더 이상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5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기관금융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약 한 300억 정도밖에 현물리 매도세가 안 나오고 있고 물론 오늘 비차이 쪽에서는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지금 거의 한 5거래 연속 계속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질비하게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좀 부추겼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 자체가 조금 더 하락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수 포인트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2,900선이 깨지는 자리인 2,880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오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해 볼 만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앞서도 뭐 랭커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수출 동향 지표라든지 이익 기대치, 기업에 대한 이익 기대치 자체가 너무 조금 부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하향을 좀 했을 때는 지수가 어느 정도 V자 반등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면은 사실은 조금 이 컨센서스가 너무 높게 측정돼 있으면은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망이 좀 출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는 거의 다 와가는 모습은 보인다. 하지만 좀 한 번에 좀 하락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한도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진행되고 나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기관과 투신들이 연일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사서 걷어들이는 시점이 올 때가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락시 매수 쪽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앵커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뭐 양자택일 하라 그러면 네. 지금 타이밍에서 좀 반등시 매도가 네.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뭐 잘 모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수 기준으로 100%가 올랐거든요. 네. 뭐 코스닥은 150% 올랐다가 하락한 거고 코스피는 뭐 120% 올랐다가 하락했고 그쯤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10% 하락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면 10% 조정이라 그래도 베어 마켓으로 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10월부터 시작되는 어닝 시즌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급하게 이제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손실을 복구하려는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물타기나 비중 확대를 한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지금 9.1% 정도 보고 있는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근데 지금 심심치 않게 저희들도 하우스가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어닝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어닝 하향 조정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용단 그리고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고 있는 매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하향 조정이 가팔라질 때는 그러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반등을 잡아가는 소위 말하는 스윙 폭이 굉장히 클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달 반 정도는 좀 이제 뭐 캐시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시간을 갖고 좀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 어닝의 하향 조정치가 이렇게 내려올 때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장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면 오케이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반등시 매도를 하면서 캐시를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은 비중을 갖고 가고 11월 중순 이후에 시장을 좀 다시 실적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네.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들이 투자 전략은 얘기 드렸는데 이렇게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바닥에서 뭐 100%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업종들은 우린 못 올랐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딱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올해 내내 상당히 소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시장이 크게 조정받을 때는 보통 통신이나 필수 소비재 또 한편으로는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내주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것도 코스닥 지수랑 연동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워낙 비중이 많으니까. 그렇죠. 코스닥에 워낙 상위 종목들이 워낙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정기병에서도 또 계속 작년부터 많이 시총 상위 종목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주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꼈다. 그렇죠. 이렇게 코로나 프리미엄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뭐 주가가 바닥에서 5배에서 10배 정도 상승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하락,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은 조금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은 물론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3% 내외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좀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들 아직 삼바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이제 좋은 뉴스가 조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제 수출이라든지 뭔가 이런 또 이 캐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또 어느 정도 이제 수주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수주도 일단은 좀 막혀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좀 뉴스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던 부분 때문에 사실 K바이오라는 프리미엄이 좀 붙은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아직도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번 보니까 네. 이제 몰루피라미드가 이제 머크인데 이제 MSD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10월 중순, 그러니까 셋째 주 정도에 지금 미국 FDA에서 긴급 승인 예정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레키노나주도 있겠지만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부강약품, 진원생명과 지금 이제 뭐 임상 2상과 3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군데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 주면은 이제 이게 바이오가 살아날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이 뭔가 성공했다, 부강약품이 성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당연히 전반적으로 그러면 뭔가 대웅제약도 성공하겠지라는 기대가 몰리면서 매수세가 좀 붙을 수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이제 머크도 말씀드렸지만 화이자나 로슈가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쪽도 10월 말에서 11월 정도에 임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이에 대한 결과로 바로 긴급 사용 승인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구의 치료제가 불발됐을 때 만약에 화이자나 로슈가 이번 달 말이나 내년 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다면 당연히 K바이오 위상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은 저는 뭐 상승 기회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이번 달 말일까지는 대표적인 셀트리온이라든지 부강약품, 대운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총 7개 사들의 이런 성공적인 임상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은 그때 제약바이오를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조금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 텐데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 보니까 개별 재료에 조금 많이 움직임이 강한 테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주가 좀 재미가 있게 움직이는데 기사를 보니까 21일인가요? 그때 누리호가 성공 확률이 좀 낮긴 하지만 발사를 통해서 이제 우주항공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좀 재미없는 시장에 그렇다면 우주항공주는 매수 찬스라고 보세요? 일단 우주항공주는 생각보다 덜 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가요? 일정주라고 하면은 시장이 좀 약세라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일단 일정이 아까 10월 21일 날 국내 기술로 독보적인 개발한 누리호가 발사를 예정돼 있는데 아마 기상 요건이 괜찮으면 바로 그날 정상 발사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좀 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주항공 테마가 급등이 나왔던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 아실 텐데. 두 번째 우주 관광, 민간인 우주 관광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10월 12일 날 블루 오리진 관련된 부분도 일정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처음에 대한 재료는 첫 번째로 민간 우주 관광객 요게 사실은 굉장히 큰 화제거리가 됐지만 두 번째는 사실은 좀 미비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있었던 재료고 좀 더 획기적인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벤트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누리호 발사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이 누리호 발사가 21일까지는 아직은 좀 2주 정도 뒤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다음 주 정도의 지수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돌아서면은 그때가 하락에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식스팩에서 예고를 했었던 유가 바꾸기 찬스. 오늘 이제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이제 유가로 보면 78달러 선 후반대에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먼저 바꾸자고 한 사람이 아마 먼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요? 누굴까요? 오늘 78달러인데요. 10달러 네. 정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유가 상승을 제가 작년 40불부터 계속 외쳤어요. 100불까지 간다고 많이 외쳤기 때문에 시청 상황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외쳤는데 다들 이제 좀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또 미는 입장에서 너무 높게 그러니까 높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하는데 어차피 이번 달 말일까지라고 카운팅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뭐 연말이 내년 초까지는 100불은 찍을 거는 변함없지만은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84달러로 수정하겠습니다. 84달러요? 갑자기 강성호 아나운서가 85달러로 제가 제일 높아졌나요?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딱 그때 사실 처음 설정할 때 두 분 사이에 껴야지라고 생각하고 사실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제일 유리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85달러 유지하겠습니다. 굉장히 촘촘해지는데 저도 유지는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촘촘해지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0월 말 기준의 종가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남아있는 구간에서 하이스코어에 대한 기준인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월 27일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7월 27일 거기서 최고가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1등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신중호 앵커님 82달러, 신광선 매니저님 84달러. 제가 제일 높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85달러가 됐고 유가 이벤트 10월 27일 최고가 기준으로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꼴찌 2명이 주유권 2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목표치가 살짝 조정이 되었다는 뉴스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